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저입니다. 오늘도 건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단 기둥 세우고 있고요. 요새는 주차장 놔야 되니까 기둥 세우고 위층에다 이제 2층 집안이죠. 저기 세우는 작업하고 있고요. 방금 이제 공사를 마치고 다들 돌아가셨어요. 전 이 건축 현장을 보면은 예전에 만났던 한 분이 생각이 나요. 저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셨던 분인데 여러분한테 간접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전 예전에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요, 지어진 걸 살라고 했었어요. 서울의 어떤 대학 앞에 있는 원룸 건물이죠. 사실은 뭐 근린도 섞여 있지만 다 그렇게 짓습니다. 원룸 건물을 다 지어진 거를 신축을 살라 그랬었어요. 그걸로 월세를 받고 싶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월세가 아니라 시세 차익 투자로 결정을 했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전국에 있는 어떤 원룸 건물이나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건물을 보러 다녔었는데요. 제가 마침 그 건물을 보러 갔는데 한 사장님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또래나 저보다 젊어 보였어요. 그래서 중개인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저분 누구냐고. 건축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거기를 땅을 사서 지어서 파는 사람이고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 습관대로 당연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여기 마음에 들면 할 테니까 저 사장님이랑 얘기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마침 이제 마무리를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커피 한잔 했습니다. 나이는 저랑 제 동갑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 스토리가 정말 재밌었어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상남자, 건축할 그런 분이셨거든요. 뚝딱뚝딱 그냥 땅 사가지고 또 대출 일으키고 건축 현장 돌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건설을 하시는 분들은 건축 현장이 여러 개일수록 좋아요. 전부 다 해서 마진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선 좀 많이 나고 어디선 좀 안 나고 운이 없으면 어디선 마이너스가 뜨기도 하는데, 여러 개를 돌리면서 자기 이제 하청에 대한 단가를 맞춰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이분은 그런 일을 잘 해내는 멋진 남자 같아 보였는데 그분 스토리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분 얘기가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위 부모님이 판을 다 짜놓은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얘는 어느 학교 갔다가 여기 졸업해서 이거 전공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몇 살 때 장가 보내고 요런 집안이었대요. 좀 잘 사는 집안. 그런데 부모님 기대와 달리 대학에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판을 짜놔셨대요. 유학을 보냅니다. 영어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일단 유학을 보내고 봤대요. 가니까 또 놀 게 많더래요. 부모님이 돈을 다 보내주시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중 마는 중 하면서 또 열심히 놀았대요. 또 자유니까. 부모님 워낙 많이 간섭을 하시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려 그러니까 조건을 못 맞춘 거예요. 졸업을 못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때 좀 집이 약간 힘드셨나 봐요. 집에 돌아왔더니 또 판을 짜놓으신 거예요. 또 한국에서 대학 쪽으로 또 보내가지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전문직을 갖게 만드셔서 결국 얘가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취업을 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드니까 현실이 이렇게 현타가 밀려오더래요. 내가 원하는 인생도 아니고 원하는 일도 아니고 집안이 옛날처럼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월급 갖다가 난 아무 추억도 없고 미쳐버릴 것 같더래요. 그렇게 부모님이랑 마찰이 잦아지다가 이제는 결국 또 예상대로 장가를 가라고 계속 푸시를 하시더래요. 나이도 제가 봤을 때는 어리셨는데. 그래서 부모님이랑 싸움이 잦아지다가 완전히 이제 삐뚤어지신 거예요. 이 일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직장 그만두고 부모님이랑 싸움이 붙었는데 부모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럴 거면 나가라 그러셔서 나갔대요. 부모님이 나갈 때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너 고생도 안 해보고 밖에 나가서 몇 달도 못 버텨서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앉을 거라고. 근데 이제 제가 들었을 땐 이 사장님의 숨겨진 어떤 포텐셜을 못 보셨나 봐요. 부모님이 나가서 건설 현장으로 가셨대요. 거기서 미장을 하는 사장님을 만났고 기술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너무 성실한 모습에 이분이 데리고 일을 다니면서 한 4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건축을 같이 하기 시작을 했고, 이 위에 있는 이 사부 스승님이 잘 되시면서 건축 현장 하나를 떼주신 거예요. 사실 잘 만나신 겁니다. 밑에 약간 이런 조력자로 들어왔을 때는 끝까지 이렇게 부려만 먹고 끝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분도 많지만. 근데 건축 현장 하나를 맡았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건축 현장 그때 그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본인이 짓는 그 수준이면은 한 채를 지어서 좀 안 남으면 한 2억, 좀 잘 남으면 한 5억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분양이 아니라 통분양, 통매각을 주로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지금 그 자리까지 온 건데, 그분이 저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서로 좀 코드가 통해서 얘기했던 건 이거예요.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아무리 실패를 해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게 내 인생이지, 결정하기 싫어서,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좋아서, 남이 깔아놓은 판에서 움직여봤자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 일이 너무 좋아서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건물에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하얗게 지으시거든요, 예쁘게. 그 이름이 자기 브랜드의 가치고 자기 어떤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그게 완공이 됐다 그러면 바로 완판이 된대요. 그 건물도 제가 알기로 며칠 이내에 팔려 나갔습니다. 물론 저는 살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었어요, 제 상황에서. 근데 그분이랑 얘기를 하고 제가 되게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는 겁니다. 그분도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성과가 너무 좋았잖아요. 불과 몇 년 만에 인생을 바꾼 거거든요. 물론 부모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많은 걸 해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다 느껴졌었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많이 컨트롤을 해주신 거잖아요. 부모님 세대 때 받지 못했던 어떤 교육 환경과 맞는 진로 선택을 주시고 싶었던 거지만, 이 사장님은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인생이 더 잘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난 지가 지금 한 3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그분이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계획을 거의 다 이뤘거나 초과 달성했거나 지금도 어디선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니, 좀 건방진 얘기로 감이 옵니다. 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요, 이 건축 같은 거 처음 배울 때부터, 한다 그럴 때부터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말렸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시죠? 건축하면은 10년 늙는다, 하지 마라, 큰일 난다. 그리고 역시 근데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해보니까 예상이랑 좀 다르네요. 뭐 철근 가격도 마찬가지고 시멘트 가격도 마찬가지고 뭔가 허가받는 게 계속 늘어나고,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또 완공, 준공을 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또 배워서 하고 도움받아서 하고, 또 이제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나갈 건데, 그때 그 사장님도 분명히 밖에 나와서 맨땅에 헤딩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스토리를 들어보면 남들이 이래요. 그분, 이 사부님이잖아요. 그분, 그 사부님, 미장을 가르치신 그 선생님, 이 사부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그분을 만난 것조차도 본인이 선택을 하고 본인이 노력을 해서 만나낸 거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혼자 힘으로 이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 그럴 능력이 없다. 전 건축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건축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여러분한테 건축을 알려주시면 뭐 모객이라든가 본인의 홍보가 되겠지만, 전 전혀 아니에요. 저 이거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저는 이제 잘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그냥 건축을 도전하는 한 투자자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좀 보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면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이, 저는 맨땅에 헤딩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걸어온 아파트 투자 분야나 다른 투자,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가능한 모든 분야에 손을 이미 다 댄 상태거든요. 리스크가 높든 낮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야가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소위 남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잘 만났네, 운이 좋았네.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거를 찾는 노력까지 내 거여야 되는데, 저는 제가 그 사장님 얘기를 들을 때 제일 와닿던 게 이거예요. 딱 미장하는 선생님을 만났잖아요. 딱 만나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배워서 뭔가를 이뤄보겠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태도가 있어요. 진심. 나는 정말 일 열심히 해서 배워보고 싶으니까 한번 도와주세요. 제가 몇 년을 쫓아다니든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그 진심. 그게, 저도 그런 게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스승님들이 거의 부동산 사장님들이 많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부동산 사장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전국에 있는 그분들을 만난 다음에 연결고리를 만들면 나만의 것이 되는 거죠. 건축도 배워야 되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도 그 분야의 그 사장님들이 따로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상가 따로 있고 또 토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여러분도 어느 분야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물론 좋은 강의도 많고 강사도 많고 유튜브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고 있는 분들과 만나서 그 중에서 본인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건 팁일 뿐이고,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학교도 판이 짜져 있죠. 맞잖아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뭐 석사 몇 년 해서 판 짜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판을 짰다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결정을 남한테 미루면 편해요. 계획을 남한테 미루면 편해요. 프랜차이즈 창업 뭐가 빠져 있죠? 그렇죠? 계획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만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계획이랑 결정이랑 책임을 내가 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은 그 안에 성공이 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득 오늘 이 건축 현장 오니까 그때 그 사장님 기억나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거 싹 다 지어가지고 딱 현장 가니까 딱 마무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새하얀 그 건물에서.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어떤 사회 시스템이든 부모님이든 누구한테 맡기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지금 저도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그분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 만났던 그분의 영향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와서 저도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또 거꾸로 제 영상을 보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전 되게 보람질 것 같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